오늘은 골드만삭스와 과거의 영광을 가진 빅쇼트 마이클 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2일 전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숏하겠다는 의견을 트위터를 통해 남겼는데 바로 어제 장외에서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올리며 테슬라 장외 주가가 2.48% 상승하였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정말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으니 다들 팝콘 챙겨 오셔서 골드만삭스와 마이클 버리에 대한 이야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테슬라 목표가 상향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나마 테슬라의 가치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을 알아보는 애널리스트인 마크 델러니가 목표가를 455달러에서 780달러로 상향함과 동시에 투자 의견도 보유에서 매수로 바꿨습니다. 이번 목표가 상향의 근거는 딱히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과 그 안에서 테슬라가 리더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2040년까지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의 전기차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기존에 생각한 전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 같다는 내용, 그리고 배터리의 가격이 역시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사실 전기차와 테슬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새롭지 않은 뉴스인데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이런 값을 하는지 이 목표가 발표와 함께 장외가는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2008년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던 영화 빅숏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트윗에 본인이 테슬라의 숏을 한 상태라고 밝히며 테슬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25에서 50%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며 유상증자를 종용하며 마지막엔 제가 어제 다룬 내용인 테슬라 스플레 해시태그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올린 이미지 자료에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매출 합계와 시총을 테슬라와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이클 씨의 트윗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참 금융 공부를 하던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을 보고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정말 생생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CDS, Synthetic CDO, MBS 등 금융위기의 핵심 문제가 되던 파생상품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파생상품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빠졌으니 참 묘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의 금융위기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유불급에서 발생했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마치 여러 개의 사과로 사과 주스를 만들 때 그중 하나는 조금 썩은 상태라도 함께 갈아서 사과 주스를 마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보험회사가 여러 명의 고객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 고객들에게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태가 발생한다면 큰 손해를 보지만 실제로는 많은 고객들 중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소수이니 고객들에게 받는 프리미엄으로 소수의 고객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나서도 보험회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큰 문제, 개인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 서로 윈윈인 것이죠. 그런데 금융 파생 상품들은 이 관계를 한 번 더 발전시켰습니다. 사과 하나하나의 등급을 AAA에서 C처럼 매겨서 파는 것보다 대부분 상등품인 사과 박스 안에 B, C급 사과를 조금 넣어서 박스로 파는 것이 이득이니 그럼 상자도 AAA급 상자와 B, C급 상자를 묶어서 트럭 단위로 AAA 등급의 사과 트럭을 팔면 더 이득 아닌가? 처음은 사과 한 박스 수준에서 끝났던 풀링이 트럭 단위로 그리고 마트 단위로 점점 커지니 그 안에서 허용되는 썩은 사과의 비율도 점점 커져 나갔습니다. 이 썩은 사과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인의 신용도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미국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실상 개인의 신용도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어차피 썩은 사과가 끼어 있더라도 이걸 파생 상품을 통해서 풀링을 몇 번 돌려버리면 이런 대출들을 모아놓은 묶음의 신용도는 올라가고 이 묶음 자체를 팔아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도 지고 가는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 담보대출을 해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죠. 소득이 없어도 10억짜리 집을 대출받아서 사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런데 또 썩은 사과들까지 집을 사다 보니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대출받아서 집을 안 사면 바보가 되는 상황이니 악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만든 악명 높은 상황 뒤에는 썩은 사과 묶음을 AAA 등급 사과로 바꿔버린 CDS와 신테릭 CDO라는 금융 파생 상품이 있었고, 이를 발벗고 열심히 판매한 기업이 AIG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포착했던 사람이 마이클 버디입니다. 금융 파생 상품으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마이클 씨는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예측했고, CDS라는 파생 상품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파산에 베팅하였고,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는 1억 달러를, 그가 관리하던 투자받은 자금으로는 7억 달러를 챙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도 이런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이 발생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였던 AIG는 국가 구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대마불사이죠. 너무나도 많은 일반 개인이 AIG의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기에 이대로 AIG가 파산해버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고도 국가 구제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였죠. 정말 말 그대로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금융 대참사, 그리고 이 대사건을 예견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마이클 버디. 이 당시만 해도 마이클 버디 씨는 정말 선지자의 느낌이 났습니다. 이랬던 마이클 씨가 스플레 이야기나 하면서 테슬라 쇼트 윗을 올리니 정말 마음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이유는 테슬라를 정말 쇼트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닌, 과거의 우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마음에 복잡합니다. 썩은 사과를 맛있는 사과로 둔갑시켜 팔던 AIG와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테슬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 사과나무가 잘 커서 가시를 맺을지는 두고 볼 일이 맞지만, 과거에 그렇게 큰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잘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에 욕을 보이려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본인의 전망이 정말 이 사과나무가 제대로 못 자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조용히 혼자 숏을 하지 왜 격떨어지는 스플래트 위까지 해서 과거의 영광마저 희석시키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라고 있는 우리의 사과나무 테슬라의 지지자 중 한 명인 게리 블랙씨가 트윗에 올린 테슬라의 사과나무가 잘 자랄 것이라는 이유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3%를 차지하는 전기차가 2025년에는 20에서 25%를 차지할 것입니다. 즉 전기차 시장 자체가 6배에서 8배로 커집니다. 이런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달과 1월 달에 테슬라의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2월 15일에 완전 자율주행 확대, 중국에서 모델 Y 생산, 그리고 사이버트럭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판매량 가이드가 80만 대를 넘어서서 월가의 예상치인 77.4만 대를 상회하며 테슬라의 목표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이든의 1월 22일 취임 연설에서 클린 에너지가 포함될 것이고 7,500달러의 전기차 크레딧 복구가 포함될 것입니다. 모델 Y의 등장으로 유럽과 중국의 잠재 시장이 2배로 커질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모델 Y는 1년 안에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될 것이고 모델 3와 X의 10에서 15% 정도를 빼앗아 올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유럽과 중국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이 2021년과 2022년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고 상하이의 모델 Y 생산과 합쳐지면 테슬라의 생산 능력은 지금의 99만 대에서 2021년에는 214만 대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2022년을 말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버트럭, 세마이, 로드스터가 2021년과 2022년에 런칭할 것이고 벌써 67.6만 대의 예약이 있고 이 예약 성사율이 높다고 가정시,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독특함을 고려하면 사이버트럭만으로 2021년과 2022년에 50만 대의 추가 차량 인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S&P 편입과 함께 8조 달러의 액티브 펀드가 테슬라 편입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S&P 비중인 1.4%를 본인 포트폴리오 비중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언더퍼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과거 5년간 85%의 펀드가 S&P보다 언더퍼폼하였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1억 8천만 주이고 이는 테슬라 플롯의 24%입니다. 이건 2021년도 1분기에 펀드 매니저 실적에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미래 EPS로 멀티플을 보면 여전히 주가가 낮습니다. 지금의 주가인 560달러를 2022년도의 예상 EPS로 보면 PE 레이쇼는 61,
23년도는 40, 20년도의 111보다 훨씬 낮습니다. 물론 게리 블랙 씨는 테슬라의 빅팬이시니 빅숏의 시점과 당연히 큰 차이가 나고 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편견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번 빅숏의 트윗은 과거의 빅숏이 이제는 숏숏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주네요. 오늘도 꿀잼 놀이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